자, 전략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관심주 SK증권 압구정 PIB센터 박백민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엔터테인먼트주를 내일장 관심주에서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 SM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대형주로 최근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코스닥에 있는 이 엔터주들이 소외받았던 게 사실인데 대표적인 엔터 종목 SM이라고 또 우리 YG를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엔터사의 경쟁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아티스트의 데뷔 시기 이런 것도 YG 같은 경우 좀 늦춰진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일단은 YG보다는 SM이 조금 더 그런 경쟁력 부분에서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경쟁 요소가 뭐냐면은 다양한 그 가수들, 아티스트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주식도 수익 나는 그런 좋은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어야 수익이 나듯이 가수들도 이제 많은 흥행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가수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엔터사들의 그 경쟁력이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사는 제품 판매가 잘 되면은 공장 그 시설을 늘리고, 그러니까 저희 캐파를 늘린다 그러죠. 캐파 증설을 통해서 더 많이 찍어내서 초과세율을 충족시키면은 실적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성이 있는데요. 이 소속 가수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흥행성, 이 흥행성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앨범을 낼 때도 보시면 시장 환경 변수를 고려해서 시기를 이렇게 고려해서 이렇게 내고요. 흥행성이 좋다 그래서 노출 빈도를 너무 높여버리면은 관객들에게 빨리 지루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 가수를 좀 많이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 소수 보유하면은 실적 호전의 지속성 자체가 시기별로 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SM은 이런 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행성 있는 가수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SM이 그 유리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그리고 최근에 엑소라는 그런 그룹까지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방신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흥행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 장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기존에 있는 그룹들 말고도 신인 가수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역시 또 흥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점을 주목해보면 제일 앞서 있는 게 SM입니다. 한류를 염두에 두고 작년에 엑소라는 그 12명 멤버로 구성되는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굉장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1집 앨범이 출시 3개월 만에 74만 장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려 12년 만에 대기록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MP3 이런 거 없던 시대에는 100만 장 히트 가수들은 다 넘겼는데 최근엔 100만 장 넘긴 가수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엑소가 12년 만에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출시되자마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태국, 중국 이런 음반 차트에서도 1등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향후 해외 활동이 굉장히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규 그룹이죠. 엑소 그리고 동방신기 여러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그룹들을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SM의 주가가 더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적 부분에서는 상반기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주가 역시 좋지 못했고요. 하반기에 좋게 보는 이유 그리고 실적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엔터사들 실적 발표가 사실 예전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을 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나온 수치는 예상보다는 굉장히 못 나왔었죠. 올해 상반기도 예상치보다는 좀 못 나왔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지금 매출 기여가 큰 게 일본 쪽에서 공연 수익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공연을 하면 매출이 발생하죠. 그 매출 발생 행위와 실제 돈이 들어오는 정산 시점이 한 3개월 정도 일본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공연을 한 부분 자체도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연 자체도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엔화 가치 하락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생각보다 다소 저조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좀 이연됐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동방신기나 이런 소녀시대 같은 SM 대표 그룹들이 공연 매출이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매출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상반기 대비해서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SM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력 자회사로 SM CNC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분은 42%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속 연예인이 강호동, 신동엽, 김병만, 이수근 이런 MC 라인이 있고요. 또 장동건, 김하늘, 한지민 이런 연기자 라인이 있는데요. 주력 사업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예능을 또 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MC나 연기자들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SM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K-팝 한류를 이용한 그런 다양한 그런 가수들의 해외 진출 이런 부분이 성장 동력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SM CNC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안정성을 이루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 두 회사가 시너지를 이루면서 지속적인 실적 향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SM-CNC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해보고 매매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예, 그 말씀드리기 앞서 준비했던 그 퍼밴드를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확인하고 드리면 갈까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주가가 2012년 들어서 퍼가 34배까지 무려 상승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실적 부진 이런 영향도 있었지만 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쌍바닥을 이루면서 지금 올라오는 추세인데 현재 주가는 다소 좀 올라서 퍼가 한 15배 정도 되는데요. 두 번째로 PBR 차트를 보셔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쌍바닥을 찍고 저점인 PBR 2배 정도를 저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찍고 지금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떤 장기 추세에서 지금 저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기관 쪽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관 쪽이 매수를 연속적으로 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주가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 PER, PBR 밴드가 쌍바닥을 찍었는데 주가 또한 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길게 보셔도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최근 추세 자체가 저점 추세를 다시 상향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좀 좋게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38,500원 정도로 내일 다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네. 잡는 걸로 하고 목표가는 45,000원 정도로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9월 중순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SM.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성장 모멘텀까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일장 관심주 SM에 대해서 SK증권 압구정 PIB센터 박백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